안녕하세요. HLB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HLB가 보통 때와 다르게 엄청난 상승을 오늘 보여줬죠. 그래서 고가가 17%, 종가가 13%로 마감을 했고, 분봉을 보면은 쭉 우상향하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한 번씩 못 참고 위로 슈팅이 나오는, 꾸준히 우상향하다가도 이제 성격 급한 분들이 그냥 시장가로 긁어 담으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다시 조정, 슈팅이 나오고 조정,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이쯤이었죠.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가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쭉 돌파를 바로 해버리고 종가도 그 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영상에서 예상했듯이 이제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의 종목별을 가보면 역시 이제 상승을 하니까 개인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 매수가 18만 주로 평소보다 엄청 많죠. 그러면은 이제 이틀 정도 뒤에 공매도 잔고가 나올 텐데, 그때 공매도 잔고가 상당수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공매도가 쇼커버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공매도 수급이랑 거의 일치하죠. 99%. 그리고 또 이거와 더불어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LB 78R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가에 일단 이거 화면 번호는 0297입니다. 그러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 외국인 수급이 요거 본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구주에도 18만 주가 있는데, 여기 신주 인수권에 더 많은 수량이 있습니다. 36만 주가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쇼커버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날이죠. 오늘 월요일 첫날에 그냥 작정하고 완전히 그냥 다 쓸어 담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 초반에 신주 인수권은 진짜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상승했는데, 이게 지금 25,000원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매수를 한 게, 여기 거래원을 보면은 사실상 외국인이 1, 2, 3위를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승은 외국인이 그냥 이끌어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공매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여기 검색창으로 오면은 HLB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HLB라고 치면은, HLB가 아니죠, 신주 인수권이라 치면은 자동 완성으로 HLB 신주 인수권이 뜹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검색하면 HLB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HLB 신주 인수권으로 검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차트로 가보면은 이 상승할 때 외국인이 이제 이끌었지만은 많은 개인들도 관심이 있어서 매매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 초반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이제 후반쯤 가니까 변동성이 확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가격을 수렴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앵커링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 차트를 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장 초반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천국의 계단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승 폭이 하나당 2% 3%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작은 등락이 아니라 3%씩 꾸준히 계속 1분마다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탑승했다면은 엄청나게 행복했겠죠.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신 분들도 탔다가 내렸다 탔다 내렸다 하셨을 겁니다. 이거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항상 이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한번 마지막 슈팅이 나오죠. 그 슈팅이 나오고서 크게 조정 한번 받고 이렇게 수렴을 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YBM넷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메가MD는 19% 종가 마감 이렇게 해서 됐고, 이제 등교 연기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결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갈릴 텐데, 등교 여부 내일까지는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확실히 알 수가 있겠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오늘 재연기 여부를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가 만약에 된다면은 고3만 되는지 전학년 되는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교를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17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진칼 주가입니다. 6% 마감을 했고 장 후반에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해줬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한번 보면은 대한항공은 뭐 딱히 큰 움직임이 별로 없죠. 마이너스 1.8%. 기사는 대한항공 1조 유상증자 시동 한진칼 14일에 참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3일 남았죠. 그래서 주주 배정을 먼저 하고서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추정. 이거는 HLB도 이렇게 하고 뭐 대부분 그 주식들이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14일에 이사회를 한진칼 열고 참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1조 원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대한항공이 쫙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은 한진칼이 대한항공 거를 3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원에 참여하게 되면 3천억 가량을 한진칼이 조달한 다음에 대한항공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진칼은 돈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1,400억 원 있다고 합니다. 대략 이제 1,500억 원이니까 절반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담보대출이나 그 다음에 한진칼도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아니면 담보대출 해서 자금 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솔루션 19% 상한가를 갔다가 한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소프트센 또 상한가랑 안 갔지만은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고가가 23%, 그 다음에 12%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픈베이스도 보면 15%, 고가가 27%,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들은 이제 데이터랑도 관련이 있죠. 뉴딜이랑도 관련이 있고, 금융정보 사고 파는 시대에 온다. 데이터 거래소 첫 단추를 깼다. 5월 11일 3시 34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쪽은 이제 뉴딜이랑도 연관이 있죠. 575억 규모 데이터 거래 바우처를 지원한다. 어떤 내용인가 내려가서 좀 보니까 11일에 이 거래소가 출범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이제 거래소에서잖아요. 증권거래소. 마찬가지로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 자동차, 보험 정보, 소셜 데이터, 주가 지수 등 뭐 산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서비스들이 탄생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겠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비식별 정보,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할 수 없어야 됩니다. 식별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정보를, 만약에 이제 개인 정보가 이렇게 팔고 사고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아직 데이터 3법이 통과가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정보가 많이 관심이 있는가 봅니다.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금융정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디지털 뉴딜을 한다고 하잖아요. 디지털 뉴딜.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신용정보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명정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익명정보라는 것은 특정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정보랑 합쳐가지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없는 정보가 이 익명정보고, 지금 이게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이 신용정보법이 시행이 되면은 가명정보, 즉 다른 정보를 더하면은 이제 개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게 이제 8월 이후로 이제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8월 이전에는 절대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거래가 되고, 8월 이후로는 이제 다른 내가 데이터랑 합치면은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이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하고,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 뭐 빅토리 하고서 뭐 누구누구 몇 살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가 돼가지고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우처를 지원한다는데 575억을 왜 하냐,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이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즉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서 이용을 안 하겠구나 해서 이 575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을 점검을 하면은 코스닥 150은 일단은 0.72%로 끝났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하락했다가 이때 이제 그거 발표하는 거였죠. 그 확진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훅 떨어졌다가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나도 플러스로 끝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4%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지만은 더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줄줄줄 약간 흘렀다가 푹 떨어지고 푹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특히 이제 바이오랑 여러 가지 뭐 언택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그 질병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떨어졌는데 이번에 미국 이제 TSMC, 뭐 삼성전자 이런 이제 반도체 작업할 것이라는 얘기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